이제 그 충돌을 하면서 아랍에서 이제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세계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즈타파 하메네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지도자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도자를 죽이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버린. 아니 79년도에 이슬람 혁명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알라 씨는 믿는 나라에 왕이 어딨냐. 뭐 이렇게 왕이 세습을 하냐. 그거 안 된다. 그렇지. 라고 했는데 그렇죠. 왜 아버지 아들 무스타바가 또 다음 지도자가 되냐? 그렇죠. 이 모든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란군은 따로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호메이니가 왜 만들었냐면 이란 혁명 과정에서 군이 중립을 지켜버렸거든요. 여기에 격분한 거지. 너희 눈치 본 거 아니냐. 마지막까지 간 본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호메이니가 얘네들 못 믿겠다. 군대에. 왜 너희들 중립을 지켰냐? 내 편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너희 말고 너희 위에 하나의 군대를 또 만들어서 혁명을 수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위에 군대 혁명 수비대를 만든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하메네이 체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자기가 약간 뭐라고 할까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의 그런 파워와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고리가 누구였냐면 모즈타바, 지금 그 둘째 차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와 하메네이의 연결 고리,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스타바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은 혁명 수비대가 갖고 있고 앞에 있는 얼굴 마담으로 자기와 소통을 했던 둘째 아들 차남이었던 무스타바를 세워놨다. 얘는 그냥 허수아비다. 혁명 수비대는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버지가 숨겨 있지 않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아들이 칼을 잡는다는데 뭐 네 불만 있냐? 야, 이건 백두혈통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혁명 수비대가 이란 국가 속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경제, 군사력, 무력, 정치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뭐 외무성의 뭐 차관이 이야기를 하든 장관 이야기를 하든 이것이 실질적인 협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의 그런 권력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되고 있고 신정체제 혁명 수비대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핵도 다시 개발을 할 것이고 소유가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중동의 핵 위협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거의 다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그 뒤에는 사실상의 이란 혁명 수비대를 완전 무력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랑 미국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견해라고 봐야겠죠. 들으면서 계속 북한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그래요. 막 혓바닥이 계속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바뀌었는데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정일이 김일성 아들이어서 무조건 그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도 나름대로 공화국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후계자 시스템이. 그 자기네만의 법이 있는데 김정일도 사실은 주체 사상을 뛰어나게 남들보다 다 통찰을 하고 그 인간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거든요. 북한은 그 기준점이 있어요. 조선노동 당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인이 돼야 되고 주체 사상을 다 완전 통달하다 못해 완전 신의 자리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아까 뭐 아들이 왔는데 김정은이 가서 바뀌었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하던 거 더 하고 있어요? 혓바닥이 간지러워. 너무 간지러웠어. 그러니까 북한도 스스로 움직였다고. 그래도 북한도 이게 그런 종교 집단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꼭 이 하메네이의 그 아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혀야 되는지 왜냐면 이란에 좀 훌륭한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물론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죠. 페르시아어로. 그러니까 라흐바르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슬람교 교리에 따라서 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종교적 그리고 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을 가진 그런 통치자를 이제 라흐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이슬람교 율법 학자들 중에서 뽑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이슬람교 율법 학자가 바로 무지타바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쪽으로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반소방 강경파를 뽑아야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무지타바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타바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슬람교 율법 학자지, 또 아버지보다 도한 강경파이지, 그리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군 복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요건이 딱 되는 거죠.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모스타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뭔데?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과연 모스타바가 살아있는 게 맞느냐? 맞아. 라는 미스테리가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도 영상이나 육성 음성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그러자 이란 이 국영 매체들이 모스타바의 근황 사진들을 대거 공개했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미국의 이 AI 전문가들이 이란 매체와 이란 당국이 공개한 최근 모스타바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네. AI로 조작을 만들어낸 사진이거나 과거 언제 찍혔을지 모를 사진들을 짜깁기 한 사진으로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이른바 이 모스타바 미스테리는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과연 살아있는 것이 맞느냐? 극단적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어쩌면 죽었을지 모르는 모스타바를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른바 의혹까지 지금 진지하게 일고 있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의 설명은 3월 15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 외무장관인데 최고 지도자는 매우 건강한 상태이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I로 조작한 듯한 사진만을 내고 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일광 교수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예언처럼 다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죽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초반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날 이스라엘 방송을 봤거든요. 이스라엘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생존 신호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CIA와 모사드가 모자타바의 생존 신호를 찾기 위해 정보를 지금 취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지 뒤에서 그냥 허수아비고 이미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제사 지내고 있고 뒤에서 혁명 수비대가 모든 걸 다 지금 중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지금 생기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다음 작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생존에 있으면 지도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생존이 안 돼 있고 이미 사망했고 혁명 수비대가 이제 주축이다 이러면 또 전략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뭐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보도들이 확인 안 된 보도들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폭사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잠시 바람 쐬러 나왔다가 그 순간 효과가 돼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는 설도 있고 쿠웨이트 또 한 언론에 따르면은 모스타바가 그 첫날 공습으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저 비행기를 타고 지금 그 군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는 있다. 그런데 데미지드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절이 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영구적인 상해가 남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데다 그 돈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금까지 실제로 걸었지 않습니까? 15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존하고 있다는 쪽에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위기 상황 하에서 잠적한 것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냐, 비정상적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1919년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의 세계의 국군이 걸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감기에 걸리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굉장히 중한 뇌졸중에 걸려 있었어요. 이걸 몇 개월 동안 은폐랍니다. 몇 개월을? 17개월 동안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퇴임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은폐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당연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지 않았어도 잠적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작전 원칙 1번이 지도부 제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드러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부상을 당했거나 건강하거나 죽었거나 하나 열애 없이 잠적을 했을 것이고 살아 있어도. 네,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 보면 2011년 리비아 전쟁 때 카다피 숨어 있는 것도 안 나타나고 후계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고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사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미국 정보부의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은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뭐 칼을 가듯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이란이 왜 이러나라는 걸 제대로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란이 그래도 나름의 이성적이고 절제된 반격을 해왔어요. 우리 겉으로 보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도 때리고 알다프라 공군 기지, 그리고 뭐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네. 기지를 향해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타르의 알로데이드 공군 기지를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면서 초반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이 이웃 국가들을 향한 공격은 절제된 공격이었고 미군 기지를 향한 위협 사격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안보 수장이랄지 아니면 이란에 있는 어떤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가 됐고,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이번 전쟁을 이란 입장에서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걸프 국가들을 괴롭히고 걸프 국가들을 인질 삼아서 물귀신 작전을 써야, 야, 우리 괴롭히면 너네도 다 피봐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네네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니까 사실은 아랍에미리트나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란이 조금만 더 도를 넘으면 우리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걸프 국가들이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물귀신 작전, 인질 작전, 혼자 죽냐? 아니 다 같이 죽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진죽해서 팔아먹던 이제 깡촌 어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것은 어쨌거나 카타르는 천연가스고 나머지 국가들은 석유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 편 안 들어주면은 아픈 곳을 내가 골라서 타격하겠다. 처음에는 요 나라들 어차피 석유 가지고 부자가 된 나라들 생산 시설을 공격하겠다. 빵빵빵. 뭐 하는 세계 영향이 거냐고. 있어. 그러니까요. 서로 파괴되는 그리고 건데. 지금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저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아부다비의 바라크 원전이라고 있거든요. 원자력 네. 발전소. 미국이 우리 발전소 때리면은 우리는 아부다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때려버리겠다. 원자력 발전소? 때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준 거잖아.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가 거죠. 때리겠다. 만약에 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어떡해? 자기도 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니들이 말려라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거지. 솔직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이란도 피를 봐요. 그렇죠. 다 죽겠다. 자기들도 석유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에너지 건드렸죠? 에너지 건드리고 진짜 너희들 생명줄 내가 건드리겠다. 요 동네에 사막이잖아요. 강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 식수를 끊어버리겠다. 식수요? 먹는 식수. 이거 그럼 물이 안 나는 그럼 물이 식수 없죠. 어떻게 끊어요? 뭔 방법으로 끊어요? 걸프 지역 국가들은 98%가 영토의 98%가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해수를 담수화합니다. 우리나라 뭐 두산 뭐 이런 데서 두산중공업이 가서 지금 쿠웨이트에다 건설해 준 곳이 바로 담수. 담수화 시설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생수를 수입해서 사 먹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쿠웨이트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는 에비앙 샘물 1.5리터짜리 하나가 15리터의 휘발유와 맞먹습니다. 와. 가격이. 얼마예요? 물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를 담수화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것뿐만이 아니라 또 생활용수도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감수하니면 답 없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수화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 쿠웨이트는 90%,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에는 86%,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인 경우에는 7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활 인프라가 다 담수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담수를 떼냈다? 그러게 되면 완전히 생활 인프라 100%를 다 건드린 거나 사람을 다 같습니다. 죽이겠다. 어떤 면에서는 정유 시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중요한 시설입니다. 마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고 뭐 모든 걸 다 물이 있어요. 몸에 자동차도 움직이려면 냉수, 그러니까 냉각 냉각. 계통으로 이렇게 물을 또
시켜서 돌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비롯해서 몽땅 다 이 담수가 필요한데 이걸 건드려 놨다는 건 이란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